네, 안녕하십니까. 나인모티브 광고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기영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픽 레코딩을 아마 조금 더 관심이 있게 됐다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록하면 기억된다 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랫동안 그 프랭클린 플래너를 썼었습니다. 혹시 프랭클린 플래너 다 아시나요? 네. 어떻게 보면 자기 관리에 정말 최고봉에 있었던 그 세븐 헤빗이라고 하는 그 스티븐 코비 박사가 예전에 그 프랭클린 그 분의 어떤 그 생활 방식을 좀 분석을 해가지고 만든 게 프랭클린 플래너입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하는데 굉장히 많이 쓰이는 플래너라고 하죠. 다이어리라고 하지 않고 8년 이상을 썼었는데 정말 열심히 썼거든요. 얼마 전에 다 버렸습니다, 제가. 굉장히 기록을 하는데 집중을 했었는데요. 그냥 기록을 하니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사실 8년 동안 제가 멋지게 서재에다가 이렇게 꽂아놓긴 했었는데 한 번도 펼쳐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굉장히 디지털도 좀 많이 나왔었고 현실적으로 아마 그 애플을 좀 쓰고 있는데 그 아이칼렌더가 훨씬 더 많이 현실적으로 쓰게 되고 플래너는 좀 어렵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버렸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플래너에 꼼꼼하게 적는 것도 중요한데 뭔가 의미 있게 적지 않는다면 크게 사용되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럼 왜 사람들이 메모를 하거나 내가 메모를 하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를 넘겨줬다, 또는 뭐 뭐를 받았다, 또 몇 시에 뭐 미팅이 있다 이런 거를 기록하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가 생각했던 아이디어의 원석, 이런 데 영감을 받았다라는 어떤 개인 감정을 기록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사실 기록을 좀 적은 건 사실이었지만 제 감정을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다시 활용된다는 게 거의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모 기록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나이 탓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기억을 좀 좋게 할 수 있을까? 또는 좀 생생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지금은 기억을 도와주는 이렇게 보조 도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트북도 있고, 아이패드도 있고, 뭐 심지어는 아이워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도구들이 저희 생활을 도와주는데 문제는 이거를 전체가 다 동일하게 싱크를 시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특히나 온라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싱크가 좀 되는데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일이 다 입력하지 않으면 이게 다 싱크가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일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다가 이것도 쉬운 방법은 아니구나. 지금은 물론 이제 클라우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는 구조로 나왔지만 역시 그래도 똑같은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그 중요한 건 알았어요. 뭐냐면 예전에는 어떤 검색을 했을 때 따따따점 뭐 어디로 오세요 뭐 이렇게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렇게 광고는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시대가 좀 바뀌었기 때문이죠. 이제는 입력하는 시대가 아니고 검색하는 시대인 겁니다. 그 검색의 키워드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해시태그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요즘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또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 해시태그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관심 있는 해시태그만 알아도 그 시대에 어떤 관점들을 가장 관심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광고 쪽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키워드 광고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만 알고 있다면 무엇이든지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어느 정도는 자기계발서 좀 읽는 타입이긴 한데요. 그 미라클 모닝이라고 하는 그 할 엘로드라고 하는 분의 글을 보고 약간의 힌트를 좀 얻었습니다. 말 그대로 기억이란 거는 무엇을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180도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얘기를 조금 더 들어주자면 세 단계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을 좀 직시하고 인정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평범했던 원인을 확인하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기록을 했으면 반드시
되돌아봐가지고 그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다르다라는 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지 않는 기록은 의미가 없는 기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그걸 확인한 다음에 목표와 계획을 다시 적어라. 네, 기록을 남기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원칙, 간단한 원칙 같은데 이 세 가지 원칙이 굉장히 좀 다른 효과를 주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아인슈타인의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인슈타인은 삶을 바라보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방식과 두 번째는 모든 것이 기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길가를 지나가는 그 나무에 낙엽이 있는데 그 낙엽을 보고 아이가 이렇게 딱 웅크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시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걸치적거린다고 해서 툭툭 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할지는 당연한 결과이겠죠. 그만큼의 어떤 감성을 좀 느끼려면 기록을 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짧게 제가 한 뭐 몇 단계로 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요령이 좀 있는데요. 100% 달성할 수 있는 가능 목표를 적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푸시업 1개. 이거 만만하겠죠? 또는 뭐 쪼그려 굽혀뜨기 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한 거를 한 6분 정도씩 해가지고 한 6가지 정도를 하는, 그래서 아침을 보내봐라. 이제 그런 내용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쉬운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거를 부시려고 하는 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렇게 뭐 기지개 켜고 그 다음에 뭐 이를 닦고 뭐 세수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에 의식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굉장히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 차이에 집중하는 겁니다. 과거의 나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어떻게 다른지, 또는 작년의 나와 오늘의 나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거를 한번 집중해서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다음은 정확한 차이로, 사실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굉장히 좀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겠죠. 그래서 정확한 평가가 좀 가능하다는 얘기와 정확하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수정하고 개선이 좀 가능하다는 거죠. 네, 말 그대로 2번 했으면 이제 3번 해야겠다, 4번 해야겠다, 이렇게 개선이 좀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하는 거는 실행이 답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실행을 통해서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그 무엇을 기록한 거에 집중하지 말고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기록해서 계속 기록을 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좀 특별한 가치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좀 알게 됐고요. 그동안 제가 오랫동안 그 메모를 하고 기록을 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리 사전에 계획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기록에만 너무 의존했기 때문에 일처럼만 됐고 활용이 안 됐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퍼스널 그래픽 레코딩에 대한 거를 좀 의뢰를 좀 받았었는데요. 본인이 SNS로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이고요. 책도 나와 있는, 혹시 아십니까? 네, 박세인 저자님이라고 그 바이럴 마케팅으로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바이럴 마케팅을 하려고 딱 보니 지금 영상 내용이 약 한 25분쯤 되는 내용입니다. 이 영상 내용을 좀 빠르게 전달하고 싶은데 영상을 보기까지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빨리 할 수 있을까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한 25분쯤 되는 영상을 제가 한 페이지로 맵을 만들어서 드리겠다. 그래픽 레코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그려드린 부분입니다. 이분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11개월 무이자 할부로 해가지고 전 재산이 노트북 하나로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회사 이름도 친절한 세인 씨입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조금 특이한 회사명이었고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가슴이 떨리는가, 또는 지속 가능하는가, 그 다음에 가슴에 여운이 남는가에 대한 자기 분석을 계속 통해가지고 사업을 계속 진행하셨었고요. 성공한 휴먼 브랜드, 요즘은 이제 사람이 브랜드인 시대니까요. 이 휴먼 브랜드의 3가지 공통점이 자신만의 콘텐츠 또는 SNS 홍보를 활달히 하고 그 다음에 1:1 관계를 유지하는 이 3가지 특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렸죠. 그래서 이제 홍보를 하실 때도 이렇게 한 페이지를 띄워서 또는 이 한 페이지 안에 있는 분절되어 있는 내용들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하셔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보셨다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조금 다른 형태로, 조금 더 이렇게 대화 형태로 제가 또 정리를 해봤고요. 아무래도 이제 사람 손으로 그리는 거다 보니까 좀 더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제 그 책을 쓰신 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청산뉴스에도 강연도 해주셨고 또 저를 또 소개시켰던 분이기도 한데 이분이죠. 나중에 이제 강연 보시면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젊어 보이죠. 나이는 좀 있으신 분이긴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생각 정리가 안 되는데 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엉뚱한 얘기만 하게 되니까 생각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분이 이제 생각 정리 스피치라는 책을 만들었고요. 이 이전에는 생각 정리 스킬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책이었는데 이걸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본인이 만다라트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9칸 쪼개진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만들었는데 잘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분의 내용을 좀 이렇게 정리를 제가 해봤습니다. 한마디로 생각 정리 스피치는 누구나 노력하면 배우고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느꼈고요. 이분도 똑같은 경험을 했더라고요. 10년 일기와 1000권의 독서도 읽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남는 게 없더라. 제가 이렇게 위안을 받았습니다. 저만 그러는 게 아니었구나. 나만 이렇게 쓸데없는 짓 한 건 아니었구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류를 많이 겪게 되는데 급하잖아요. 뭔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고 해서 막 일단은 따라해 막 이렇게 해서 하지만 결과는 그렇게 시간만 보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차분하게 바라보고 생각한 다음에 움직여도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이렇게 2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단원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그 생각을 정리하는지, 그 다음에 생각 정리하는 그 방식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어떤 그런 문장론에 대한 걸로 가지고 설명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스피치 제작 과정을 어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뭔지 몰라도 좀 호기심이 좀 가지 않습니까? 그래픽으로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 안에 들어있는 키워드 하나하나가 다 책 속의 어떤 그 중요한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안다면 전반적인 큰 그 목차보다 좀 더 세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는 그 책 커버에 이걸 인쇄를 했습니다. 이것도 좀 독특하긴 했었는데 책을 볼 때 항상 앞에 서머리를 좀 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도 보고 세부도 볼 수 있는 이제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게 했고요. 내용 중에서도 이렇게 발췌를 해가지고 부분을 발췌해서 이렇게 활용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픽 레코딩의 큰 맵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바이럴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강연 같은 경우에도 대표 이미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뿌듯한 사례였던 것 같고요. 두꺼운 책 한 번에 설명하기 좀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저렇게 맵 형태로 해가지고 제시를 해줬더니 훨씬 더 부드럽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일부 때 사례를 조금 더 설명하자면 언컨퍼런스라는 행사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고 좀 어려운 행사에 우리나라에서는 컨퍼런스도 좀 어려운데 언컨퍼런스라니 굉장히 어려운 거고 이 어려운 그 행사 자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래픽 레코딩을 통해 가지고 이 행사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된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아이디어를 뽑을 수 있다라는 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큰 주제는 이제 그 비주얼 싱킹을 활용해 가지고 어떤 그 창작자로서의 다양한 어떤 시각을 좀 표현해 달라라는 게 큰 주제였고요. 포스터 자체도 이런 형태로 그려서 보여드렸습니다. 좀 이 행사가 무엇인지 좀 수월하게 설명하게끔 하는 부분으로 전달했었고요. 실제 이제 그 행사를 듣고 나서 이제 그 참가자들이 만들었던 그 그래픽 레코딩 한 부분들이고요.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참가자들은 아직 몇 분 빼고는 굉장히 좀 미약한 부분이에요. 보시기도 알겠지만 일단 면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다 대부분의 라인과 색깔밖에 없는데 그런데 메시지 전달은 된다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총 9개 그 발표자 중에서 가장 괜찮은 3작품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창작자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냈었는데 이 부분 가지고는 조금 전달력이 좀 약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유진 발표자가 이렇게 뭐 네가 해라 디자인, 뭐 나만 알고 너는 모르는 뭐 이렇게 관공서에서 일을 할 때 굉장히 공감 가시죠? 네, 사장님 나빠요. 뭐 이런 분도 좀 있으시고, 네네네. 이런 부분들을 발표했었는데 이제 아까 물론 뭐 그림은 좀 다르긴 하지만 같은 내용이긴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게임 개발자신데요. 게임 개발자가 인생을 게임으로 배웠다라는 이제 놀라운 이야기더라고요. 네, 이 내용을 이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은혜 발표자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자기 세계관이 뭐고 또 뭐 게임의 룰이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볼 수 있게끔 좀 도와드렸고요. 세 번째, 요게 이제 그랑프리를 했었던 그 대상을 탔었던 거고요. 일단 이분의 창작의 아이디어는 남들이 반대하는 걸 해라. 요게 키워드입니다. 그러고 보면 주변에 보면 남들이 하지 말라는 걸 다 해서 다 성공을 하더라고요. 물론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성공한 분들은 남들이 반대하는 걸 해서 성공한 경우가 많죠. 그 부분을 했었고 그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스파이더맨 지금 봐서는 굉장히 훌륭하게 느껴지지만 초창기에는 흉측한 거미인간이라고 얘기했답니다. 누가 그걸 봐? 뭐 일본 만화 중에 도토로 혹시 아시나요? 도토로가 뭐냐면 괴물이에요. 괴물. 네. 그래서 옛날 고전극의 괴물 이야기를 누가 보겠느냐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투자를 거의 못 받았던 상황이었고요. 스타워즈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 어른들이 무슨 SF 영화를 보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의미 있는 말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절대 안 돼라고 얘기하면 뭐 그런 의견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본인의 길을 뚜렷이 가라.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고 현재는 커피 머신 폴이라고 한 것처럼 커피 머신을 만드는 회사에 지금 있다고 합니다. 재밌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 자,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래픽화 시키니까 조금 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제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문장으로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떤 걸 발표했는지 어떤 내용을 하고 싶었는지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짧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죠. 그림 언어 탐구 생활이라는 걸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자, 뭐냐면 단어를 드리면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거는 우리가 얼마나 생각을 했는가. 근데 들어보면 굉장히 익숙한 단어실 거예요. 10초 드리겠습니다. 자, 여우, 늑대, 개. 자, 머릿속에서 빨리 차별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뚜렷이 구분이 가시나요? 자, 이거를 제가 많은 분들한테 했는데 놀라운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셨습니다. 네. 의미가 있더라고요. 의미가 있어요. 자, 처음 거는 알아보시겠습니까? 사실 셋 다 약간 둘리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거는 누가 봐도 늑대다. 왜냐? 이 늑대에 이빨이 있다는 거예요. 나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그럼 이건 뭐냐? 이건 조금 이해가 안 간다. 그랬더니 이거는 역시 이 콧구멍하고 이게 큰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는 친근하기 때문에 웃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생각했던 거랑 정말 같은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진짜 여우는 이거죠. 네. 여우와 늑대와 개의 모습인 거죠. 뭐 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그런 것처럼 머릿속에서 생각보다는 사물을 정확하게 기억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시각화 훈련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잘 안 돼 있으면 굉장히 고정관념에 흔들릴 확률이 높아요. 현실을 현실로 보지 않고 그냥 본인이 편한 대로 그냥 하게 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생각하는 과정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유도와 아이디어와 연결인데 메모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유도 같은 경우에는 타이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이틀. 그래서 항상 메모를 하실 때 먼저 메모를 접근하는 첫 단계가 뭐냐면 타이틀을 먼저 보게 됩니다. 자, 글씨를 좀 굵게 쓴다든지 아니면 어떤 질문을 던진다든지 또는 테두리에 저렇게 배너 형태의 걸로 적어줘야지 한눈에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을 하는 페이지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발단이 없으면 접근이 좀 어렵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아이디어 단계인데 그러면 그 타이틀 밑에 이제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아이디어는 반드시 이렇게 프레임 형태로 되는 것이 전달이 용이하다. 그래서 이렇게 프레임이나 말풍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원칙이 하나 있다면 한 프레임 안에 하나의 내용만 담을 것. 뭐 이런저런 또 이렇게 종이를 또 아끼시느라고 여러 가지 내용을 적으시면 나중에 혼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 프레임 안에는 하나의 내용만 적는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하시면은 훨씬 더 유용하게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을 담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각형 프레임도 있겠지만
실제 사물의 모양을 좀 흉내낸 뭐 종이 노트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형태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쓰고 있는 표 형태, 굉장히 유용한 형태인 것 같고요. 체크리스트도 굉장히 유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리스트 프레임이라는 것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얼마나라고 하는 이제 그 질적인 부분이나 양적인 부분을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표현하는 이런 방법도 상당히 빠르게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고요. 타임라인 형태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좀 어려워들 하긴 하지만 이제 파이 그래프 형태로 해서 퍼센트라든지 이런 어떤 그 양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유용하죠. 그 다음에 그 회의 때 많이 씁니다. 워크숍에도 많이 쓰는데 포스트잇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프로세스를 개선할 때 많이 쓰는 거죠. 의견들을 쭉 내놓은 다음에 위치들을 바꿔가면서 어떤 프로세스가 좋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또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이어그램 형태로 하는 이 프레임도 상당히 좋은 형태입니다. 아이디어 단계까지 나왔다면 말 그대로 트리거라는 그 유도 단계하고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연결 단계가 되는 거죠. 연결은 주로 이제 화살표라든지 점,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어려운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박스들을 쭉 해놓고 1, 2, 3, 4, 5, 6을 하면 누구나 1, 2, 3, 4, 5, 6의 순서대로 읽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이제 화살표로 이렇게 그어준다면 그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읽을 수밖에 없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한 가지입니다. 메모를 하시거나 이렇게 스케치를 하실 때 이런 원칙을 지킨다면 훨씬 더 빠르게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래픽 퍼실리테이션 이란 거를 하는 단계를 좀 설명드리면 의제를 밟지않는 퍼실리테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PM, 이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PM이 한 분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퍼실리테이터가 이렇게 한 팀입니다. 이렇게 세 명이 이루어져서 어떤 그 큰 이야기를 이제 전개하는데요. 첫 번째는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자료들을 모아봅니다. 반대로 개인적이라고 하면은 내가 뭐 공부했던 거 이런 것들 쭉 모을 수 있겠죠. 그 다음 단계로 따져보면은 이제 항목별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 물건인지 사람인지 장소인지 또는 뭐 어떤 단계인 건지 컨셉인 건지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거죠. 네, 그 구분들을 한 것들을 이제 그 가장 그 심플한 형태, 라인이라든지 삼각형, 사각형, 동그라미 같은 이런 단순한 형태로 해서 만약에 해보자면 저렇게 코끼리가 좀 사실적이잖아요. 꼭 저렇게까지는 필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원을 그릴 때도 원의 끝부분을 이렇게 딱 그리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서 자동적으로 원을 이렇게 이어서 그리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것이 도리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명료한 걸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카테고라이즈 했던 뭐 물건, 사람, 장소, 단계 뭐 이런 컨셉들을 본인의 이제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아이콘화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2단계를 거치고 나면은 그 다음이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하나로 합쳐졌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의견을 묻는 거죠. 어떤 걸로 보여? 이 프로세스가 어때? 라고 했을 때 사람의 의견들을 받아가지고 소통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아이디어 수렴하고 수렴을 했으면 또 다시 확장을 또 시키는 수렴과 확장을 반복하면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간다. 이게 큰 이제 그래픽 레코딩의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 드렸던 거를 이제 맵 하나로 제가 연결을 좀 해봤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런 내용들을 제가 쭉 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또 이렇게 들을 때는 이해가 되지만 또 이렇게 바로 돌아서면 잊어먹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 들었을 때 중간중간에 기억이 나는 단어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맵들을 다시 보시면 맞아, 그런 게 어떤 게 있었지, 맞아, 이런 걸 한번 적용해보고 싶었는데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맵들을 제가 따로 만들어뒀으니 혹시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요청하면 제가 일러스트 PDF 파일로 해가지고 제가 공유해드릴 마음은 있고요. 항상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할 때 시각화를 해서 표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훨씬 메시지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라스카 동굴의 벽화입니다. 이게 이제 구석기 때 만들어진 거고요.
근사하지 않습니까? 구석기 시대 사람보다는 저희가 나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네. 저 때보다는 좀 나아져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아, 그래픽이란, 그러니까 시각화에 대한 것이 이렇게 큰 메시지를 줄 수 있구나라는 좀, 나름의 좀 자부심을 좀 느끼고, 끝으로 이 한마디만 좀 드리자면,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되지 못한다. 라는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록을 하되, 아까 얘기했던 무엇을 기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기록하느냐를 한번 생각해서, 이제는 막연히 기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의미 있는 기록들을 남겨서, 여러 가지 많은 본인들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